안녕하세요. 하봉수입니다. 오늘은 남양유업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 남양유업 영상을 찍은 게 있었죠. 그래서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행코 19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누구일까? 뭐 이런 내용으로 그 남양유업에 투자했던 사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. 조회수는 얼마 없네요. 하여튼 그 남양유업 영상에 투자했던 사례를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제 남양유업이 그 회사 자체가 또 비난을 많이 받았죠. 갑질 파문도 있었고, 불가리스가 이제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, 뭐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가, 그게 이제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, 뭐 이런 말들이 많고 해서, 뭐 주가도 막 급등했다, 급락한 적도 있고, 회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과대 광고 이런 게 불거지면서 회사가 이제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, 그 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뭐 예정되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이제 메인 공장이 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, 그래서 뭐 벌금으로 물론 대체되기도 했지만, 어쨌든 회사가 리스크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그 회장 일가가 이제 그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,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. 그래서 한행코 19 유한회사라는 그런 회사에 이게 사모펀드죠. 사모펀드에 이제 그 회사를 매각하기로 해서 이렇게 5월 27일 날 이제 그 회장 일가가 한행코 19 유한회사에 그 한 37만 8,938주 보통 주의 한 50% 정도 되는 거를 3,107억 정도에 이렇게 매각하기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그 3월 27일 날 이런 내용이 막 그 장 마감 후에 막 나오니까 제가 이제 3월 28일 날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.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주당 순자산이 한 90만 원이 넘고 실질적인 재산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한 주당 1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회사의 체질 개선을 하고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다. 그래서 그 회사 가치는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상한가 가도 사야지 해서 샀다. 그래서 이때 뭐 한 40만 원대였지만 실제 상한가가 갔죠. 그래서 아침부터 대기해서 상한가에 사서 그 다음날부터 팔기 시작해서 뭐 많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한 10% 정도 수익을 남기고 전량 매도했죠. 그래서 매도한 이유는 그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이제 회사 가치를 높여줄 거로 예상했는데 허위 매각설도 막 돌고 과연 실제로 남양유업 회사를 판 게 맞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판 게 맞나라는 생각도 저조차도 생각이 들어서 허위 매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남양유업을 계속 갖고 있기는 나는 무섭다. 그래서 다 팔았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허위 매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공시 보고서 혹시라도 이 한행코 19가 사모펀드고 이게 투자회사니까 이 한행코 19 유한회사 이게 사모펀드는 이제 1호, 2호, 3호에서 돈을 계속 모으죠. 1호가 다 차면 또 2호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 유한회사 이 투자한 사람들이 혹시 회장 일가는 아닐까 또 회장의 아드님들은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이 나려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한행코 19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장 일가면 어쨌든 뭐 자기네가 자기네한테 판 거니까 뭐 허위 매각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뭐 실제로는 자기네끼리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매각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매각을 너무 싼 게 판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회장 일가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팔고 나서 막 80만 원까지 주가도 오르고 해서 제가 막 속이 쓰리다 이랬었는데 뭐 회장 일가가 이제 안 팔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그런 소문도 돌고 하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8월 20일 날은 이제 한 54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뭐 3,107억 정도에 매각하기로 했으니까 계약금만 310억 정도 냈겠죠. 근데 8월 말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.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찌 됐든 이제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8월 31일까지는 그 넘기지 못하고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. 그래서 그 합의하든 안 하든 8월 말까지는 회사를 넘기기로 돼 있다. 뭐 이렇게 합의가 돼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이제 홍원식 전 회장님이 매각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무 공시를 보면 어 공시를 보면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이제 회사 매각을 연기한다 뭐 이런 요 지금 그
17월 말일자 이런 그 주주총회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연기하는 걸로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. 그래서 주주총회도 연기해서 매각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회사 주가도 막 크게 출렁이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제 매각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. 그래서 그 홍원식 전 회장 측이 이제 LKBN 파트너스라고 뭐 이게 법률 회사인가 봐요. 요런 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래서 이제 매각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매각 전날 또 그 5월 27일 날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매각 전날이 아니라 매각 계약 전날이죠.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그 장남과 차남을 어떻게 보면 회사에 복귀시켜서 또 비난 여론을 받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제 8월 1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 162억 적자를 보기도 해서 회사 상황은 좋지 않다. 그래서 어쨌든 주가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? 남영유업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이게 이제 근데 그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.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일단 기사에서는 그 신문 기사나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매매 계약 자체가 8월 31일까지는 합의하든 안 하든 그 8월 31일까지는 이제 완료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계약금을 손해 보고 무조건 파기하겠다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또 파기가 될지 파기가 안 되고 주주를 강제로 넘기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판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알기는 어렵죠.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.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한행코가 더 유리하지 않냐. 그래서 한행코는 지금 뭐 계약금 310억만 뭐 받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. 이제 회사를 뭐 2배 이상 키운다 해서 뭐 거의 1조짜리 회사를 2조짜리로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진 회사일 텐데 겨우 310억 먹고 내가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테고 이렇게 3,100억에 팔 수는 없다. 최소한 6천억은 받아야겠다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. 또 홍원식 전 회장 측은 그래서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나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라는 게 또 홍원식 전 회장 측의 의견일 테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홍 전 회장 측이 소송에 승리하거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냥 계약금만 그냥 띄고 그냥 안 팔기로 되거나 어느 정도 310억 말고 조금 더 돈을 주고 좀 배상하고 그냥 파기하자. 그래서 그냥 계약을 다 파기하고 경영을 지속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험난하죠. 회사의 미래는 제 개인적으로 좀 험난하지 않을까. 물론 잘하실 수도 있죠. 운영을 또 잘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오너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요 회장 일가에 대한 또 그 불만들이 또 많고 불매운동도 막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적자를 보는 상태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험난하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홍 전 회장 측이 소송에 승리하거나 매각이 아예 파기돼 버리면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반대로 또 한행코가 인수하기로 되거나 아까 계약서 상에 보듯이 이제 합의가 안 돼도 8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매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. 그래서 이제 다시금 주가가 또 오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계속 소송이 막 장기간 되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막 해서 몇 년간 끌면 또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또 회사 가치가 하락될 수 있겠죠. 물론 업황이라는 거에 또 몰라서 이제 그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나 비호감도나 이런 고객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우유 업계가 갑자기 호황을 누리거나 또 아니면 수출이 엄청 잘 되거나 우유나 분유가 또 갑자기 호황을 누리게 되면 그 업황이 또 좋으면 또 아무리 그 경영진에 대한 미움이 있더라도 또 회사 경영은 또 잘 될 수도 있어서 그건 또 모를 일이죠. 어쨌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계속 지어지면 소송 지루해지고 회사의 가치도 떨어지고 적자로 인해 회사 가치가 하락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막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영진이나 지금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매각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회사는 결국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긴 하는데 이제 누구한테 팔리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. 그래서 한행코가 과연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제 한행코와의 계약이 파기돼도 누군가한테는 팔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또 전혀 오히려 그 회사의 돈만 챙겨서
나가려는 그 먹튀 경영진도 또 있으니까 또 기업 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넘어가서 회사가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해도 누구한테 매각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회사의 앞날은 알긴 참 어렵다.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. 그래서 이제 한행코가 과연 인수하게 될 것인가,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그 남양유업을 얼마에 사서 과연 투자를, 아니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, 남양유업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, 뭐 여러 고민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럼 또 산다면 얼마에 사는 게 그 안전하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? 어쨌든 사서 이익을 내려면 얼마 정도에 사야 될까? 그래서 이제 그런 참고 자료를 여러 개 보면 일단 한행코 19 유한회사가 인수하기로 한 가격, 이거 또 오타가 났네요. 격이 아니고 가격이죠, 가격. 그래서 주당 82만 원이라는 거죠. 아까 그 이제 한행코가 이제 사기로 한 가격은 주당 82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다. 그래서 한 40만 원대 좀 안 될 때 이제 80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아직 요 82만 원까지 주가가 오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한행코는 82만 원에 사도 그 이상으로 회사 가치 키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82만 원 주고 살려고 했겠죠. 그래서 지금 82만 원이지만 150만 원, 200만 원 정도 되도록 회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82만 원에 샀을 테니까 일단 한행코라는 회사, 그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로 한 가격은 82만 원이다. 그럼 주당 순자산, 그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, 그게 얼마일까? 그게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. 요 반기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이제 순자산은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한 8,354억, 요 정도가 이제 회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럼 이제 회사의 자산은 8,354억 정도가 되는데, 그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94만 2천 원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의 순 자산은, 그러니까 재산을 아까 8천억을 이제 한 주 주식수로 나누면 94만 2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, 이제 아까 요 8,524억 요 정도, 8,354억 요 정도를 이 회사의 주식의 총수,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의 총수인 한 88만 6,662주 요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그 아까 그 주당 순 자산이 나오는데, 그 회사를 주식수로 쪼갰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주당 재산이 얼마 정도 되냐, 그게 한 94만 2천 원 정도인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적자가 계속되면 이 가치는 점점 하락할 수 있죠. 근데 그 적자를 안 본다고 해도 그 아까 이 회사의 그 이제 자산은 8,354억인데 이 중에 재고 자산이 한 2,100억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식료품이고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재고 가치가 제품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재고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재고라는 거는 잘 팔릴 때는 재고 가치가 있지만 안 팔릴 때는 또 재고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, 게다가 또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 가치를 한 50%로 할인해서 보면, 그러니까 한 1,000억 정도는 회사 재산에서 빼고 보면 한 81만 4천 원 정도 된다. 주당 순 자산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는 아까 말했듯이 54만 7천 원인데, 이제 이 주가 말고 그 회사의 재산을 주식수로 나누면 94만 2천 원인데 재고 자산은 50%로 인정하면 81만 4천 원 정도다.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 상반기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제 여기 올해 이제 2분기에 4, 5, 6월 달에 160억 정도 적자를 받고 올해 상반기에 통틀어서 한 244억 정도, 약 한 250억 정도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 반년 동안에 250억 정도 적자를 봐서 1년에 한 500억 정도 적자를 계속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1,500억 정도가 회사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계속 적자를 봐서 회사 재산이 이제 한 500억씩 매년 감소한다. 그래서 한 3년간 좀 회사 매각도 안 되고 막 지지부진해서 계속 회사가 3년간 적자를 본다. 그래서 1,500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여기 회사의 재산에서 1,500억을 또 빼고 주당 순자산을 계산해보면 한 65만 4천 원 정도, 요 정도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현 주가는 54만 7천 원 정도인데 재고 가치를 반으로 줄이고,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이제 적자를 한 3년 본다고 가정하면 65만 4천 원 정도 회사 순자산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? 그래서 이제 3년간 적자를 보고 지금의 이제 회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
한 65만 3천 원 정도가 되면 3년 후에 한 요 정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65만 4천 원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한 20% 정도 수익률이다. 그래서 3년에 20% 수익률이면 뭐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. 근데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? 근데 사실 저는 무서워서 투자는 아직 못 하겠어요. 이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될지를 너무 모르니까. 그래서 남양유업의 근데 회사의 매각은 불가피하지 않나. 이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회사를 안 팔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이제 누구한테 팔리느냐, 또 얼마에 팔리느냐가 중요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누구한테 팔리느냐도 중요하고 아까처럼 뭐 먹튀 경영진이나 회사를 막 쪼개서 막 현금을 빼돌린다든가 뭐 그런 사람에게 또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누구한테 팔리는지도 중요하고 얼마에 매각되는지도 또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주당 순자산보다도 낮게 지금 산 거잖아요, 한행코는. 그러니까 이 한행코 같은 경우는 주당 82만 원이면 뭐 주가에 비해서는 비싸게 샀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산에 비해서는 싸게 산 셈이라서 굳이 그 회사의 이제 지분 50% 말고 다른 주주들의 재산까지 탐낼 이유는 없어 보여요. 그래서 회사 재산을 늘려서 회사 가치를 높여서 팔기만 해도 내목만 챙겨도 꽤 높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주당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막 산다고 하면 그 회사 전체 가격으로 막 산다고 하면 내 지분이 아닌 다른 소액 주주의 지분에 대한 재산까지도 탐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막 회사 재산보다 너무 비싸게 사면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뭐 회사의 여윳돈을 좀 그 내가 좀 배당으로 받아오거나 아니면 급여로 받아오거나 막 빼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비싸게 사면 또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얼마에 매각되는지도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죠. 그래서 회사의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남양유업을 한 60만 원 이상의 가격에 사는 거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남양유업에 투자를 한다면 60만 원 이하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되게 소량씩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이제 매각도 안 되고 막 그리고 혹시라도 매각이 아예 불발돼서 지금 경영진이 한동안 더 경영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때 30만 원대로 막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금 가격이 저점이냐 바닥이냐를 논하기 너무 어려워서 정 사고 싶다면 딱 한 주씩 저라면 뭐 한 주도 54만 7천 원이니까 싼 주식은 아니에요. 근데 되게 소량씩 한번 사보면서 회사의 흐름을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량씩 좀 사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저는 좀 부담스럽다. 그래서 남양유업의 미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산다 해도 60만 원 이하에선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남양유업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전통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 유제품 그 업계에서 꽤 이제 오랫동안 생존해온 알짜 회사니까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.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, 하여튼 요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. 혹시라도 반대되는 의견이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리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. 하여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남양유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